가장 좋은 방법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의 성공에는 엄마의 정보력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할아버지 경제력도 들어봤어요. 네, 아빠의 무관심도 아빠의 들어보고. 무관심도 들어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아이의 성공에는 부모의 정보력이 있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라고 하면 부모로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보통 이런 정보력이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떠맡기는 데 있어가지고에 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이의 흥미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엄마의 정보력에 밀려지기 때문에 엄마가 우리 아이의 흥미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의 관심이 뭔가라는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현상들이 아이가 떼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우리가 행동들을 잘 관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주는 부모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엄마 예전에 엄마가 그랬었지, 엄마 나전에 내한테 그랬었잖아 라는 기억이 없다는 근력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에게 1순위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항상 1순위가 자기와 함께하는 그러한 부모를 아이들은 원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버려야 할 것이, 어머님들이 버려야 할 것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 뭔가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 이런 강박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은 호기심. 그래서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이가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호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느끼듯이 엄마도 똑같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놀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기식의 놀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주고받기식의 놀이의 가장 핵심은 바로 놀이에서 가장 핵심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주고받기식 놀이에서 또 주인공은 주도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아이였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흥미있어하고 관심있어하는 것을 끝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즉 주도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주도성과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은 아이들이 뭔가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야, 너 잘하잖아. 그래서 뭐 자신감 뿜뿜? 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자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느냐, 흥미는 어디서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뭐한다?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때 아이들은 흥미가 높아지게 되고 자신감이 높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스스로가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가 한 것을 끊고 나갈 수 있다. 지속적으로 함께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아이들이 뭔가에 잘했다 못했다 했냐 안 했냐라는 어떤 결과가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게 되는 아이와 결과를 목표로 두는 아이.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10까지 다 세워야 돼. 야, 이거 뭐 색칠 공부 다 해야 돼. 너 이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돼. 이러한 결과를 목표로 두는 경험들을 많이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능력을 어떻게 계속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증명해 보이려고 하면은 자신의 능력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도전적인 과제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에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또 하면 되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어떤 것을 선택한다?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고 쉬운 과제에만 계속 성공 확률이 높은 거에만 아이들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정보력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관심사. 이 관심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 보고, 조그만한 아이 보고 야 너 뭘 좋아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관심사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됩니다. 아이가 따라가는 시선을 엄마가 함께 따라가면 거기 따라가는 시선에서 10초 이상 머물면 그건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용 능력입니다. 수용 능력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아이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 세 가지가 아이가 스스로가 느끼는 판단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 자신감이 잠재 능력을 끌어올리는 힘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은 자신감은 실제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냐라는 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이 자신감이라는 거. 얼마나 자신을 믿느냐라는 거. 그것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의 행동을 이나 아이의 생각을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다라는 거. 그것은 눈높이에 맞춘다라는 것은 또다시 얘기하면 아까 가르치는 방법,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우는 방법.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말의 수를 반 정도로 줄여라. 부모의 말을 줄여라. 그러나 왜? 이것은 지시나 통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무슨 색깔이야, 이거는 몇 개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지 않고 대화하는 자세. 그럼 질문하지 않고 대화하는 자세란 뭐냐? 뭘까요? 질문하고 대화하지 않는 자세가 뭐냐? 어떤 자세죠? 아이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엄마가 물었을 때에 아이가 대답하지 않는 것은 두 번 다시 묻지 않는 거. 엄마가 질문했어. 이거 무슨 색깔이야? 라고 했는데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 얘기해봐. 이전에 배웠었잖아. 너 알고 있었잖아. 얘기해봐.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두 번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다? 현재 그 아이의 관심이 지금 무슨 색인지 무슨 형태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질문하지 마라. 왜? 어른이 자꾸 이렇게 지시나 통제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의 흥미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뇌발달을 하면서 알았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기술,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은 아주 어릴 때부터 뭐한다? 아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초기부터 발달되어지는 능력을 환경에서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 연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누구나다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환경에서 연습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책 학교를 할 때에도 그 감정들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그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유아기 때에는 어떻게 언어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미지화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간 지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뇌가 발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 때에는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표현한 것들을 또 뭐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또 뭐 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분석하고 조합하는 힘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과학적 분석력, 창조적 능력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까 대표님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분으로 일을 하세요? 열정으로 일을 하세요? 열정으로 일하죠. 맞죠? 우리가 항상 학습에는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동기는 우리가 마리아 몬테소리도 얘기했듯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누어집니다. 내재적 동기로는 포함되는 것은 스스로의 자발성, 자발성, 그 다음에 지속성, 그 다음에 실천. 이게 내재적 동기 안에 들어가고 외재적 동기는 쉽게 얘기하면 기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기분을 일으키는 그냥 환경, 근데 저거 하고 싶다. 와, 저게 뭘까?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너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동기가 우리는 외재적 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정이죠. 맞죠? 그러니까 감정은 어때요? 변하죠. 맞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게 감정이고 통제가 가능합니까?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분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데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맞죠?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 아이를 기분 좋게 만들고 뭔가 아이를 계속 뭔가 하게끔 하려고 하면 이벤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이벤트를 아예 키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 너가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너가 이거 하면 너가 원하는 거 사줄게. 그런데 열정은 습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열정은 소멸되는데 데드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분과 다른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야, 너 열정이 식었어. 예전에는 열정이 있더니 지금은 열정이 식었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기분이 식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열정과 기분을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선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대표님은 항상 고급 질문으로서 제가 깜빡깜빡 놓치는 것을 잘 끌고 가주셔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체험을 경험으로 격상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말 진짜 포인트예요. 교수님 체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어머님들이 여러 군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도 그냥 왜 보여주기만 하는 체험 쇼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요즘은 또 워낙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 가서 뭘 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격상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뭐가 된다? 열정으로 습관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의 조건은 뭐냐? 빈도 얼마만큼 자주 하느냐. 그쵸?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강도. 맞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가 모여져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빈도, 강도, 시간을 모여져서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 맞죠? 네. 이것에 먹는 습관, 자는 습관, 노는 습관, 의식하는 습관, 남과 같이 노는 습관, 대하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 열정이 진정한 실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열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은 뭐 있는 열정? 책임감 있는 열정. 그런 책임감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수를 통해서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나는 끝까지 끌고 가서 시작과 끝이 있구나.
과정에서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이 실수가 뭐한다? 무기력한 감정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수는 아이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어른은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요즘 어머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뭐 실수하면 안 돼. 뭐 실수하지 마. 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쵸?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그 실수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도와줘. 아이는 네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같이 해주세요. 엄마가 해주세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항상 누군가가 뭐 해야 그러면 됩니까? 교수님 지금 우리 지금 보통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네네. 엄마 이거 해줘, 엄마가 해줘. 이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뭐 한다? 실수를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끝까지 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리정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장난감을 많이 어지러 놓고 할 때에 뭐 한다? 중간에 엄마가 정리하자라고 했을 때에 중간에는 엄마가 도와주시더라도 함께 정리하자라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그런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반대로 하시잖아요. 그 연령대는 딱 연령대를 구분 지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그렇죠. 이어져야 돼요. 단 장난감 블럭 하나라도 마지막 바구니에 딱 갖다 놓는 것도 너가 하자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과 함께 한 즐거움도 느끼고 마지막은 내가 했다라는 책임감과 함께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뭐한다?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부과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아이들에게 자기의 수준보다 높은 것을 그쵸? 보여주었을 때나 엄마가 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신감이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 아이보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아이의 발달 수준을 먼저 알고 또한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라는 기질도 알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아마도 아이들한테 하고의 자녀와의 관계가 신뢰로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 신뢰로운 관계의 첫 출발점은 제가 눈맞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아이의 눈을 따라가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러면서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관심있어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배울 때가 우리는 학습은 언제 때? 놀이할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주고받기 놀이라는 것.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얘기를 했을 때에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기다려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아이는 신뢰로움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보다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와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뇌발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때에 학습은요 어떨 때 가장 잘 일어나냐라고 하면 학습은 어떨 때 가장 잘 일어납니까? 자기가 재밌다고 느낄 때 학습은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그러면 뭐냐? 새롭게 익힌 것을 혼자서 습할 시간. 그쵸?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 그 다음에 또 실생활과의 연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창 우리가 오른쪽 뇌가 발달되는 공간적이고 시각적이고 이럴 때 모양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을 때에 우리는 저희가 몬테소리 교구를 가지고 한번 실생활과 어떨 때 아이들은 가장 재밌어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도형에 대해 관심이 많다. 엄마가 이건 뭐야? 세모. 그래, 세모야. 삼각형. 그쵸? 이런 삼각형을 아이들이 이미지로 아이들은 이게 삼각형이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뭐한다? 본 것은 기억하죠. 들은 것은 기억하고 헷갈린다. 헷갈리죠? 들은 것은 이자꾸고 이제 본 것은 기억하고 만진 것은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동글뱅이 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미지한 것을 손의 활동을 통해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것을 뭐합니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실생활과의 연결, 아까 반복적인 학습은 반복적인 것과 실생활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책과의 만남, 그쵸? 그래서 나풀나풀도수, 뾰족뾰족 세모, 전등도 세모, 지붕도 세모, 우산도 세모, 모두 세모. 이렇게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또 정보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쵸? 이렇게 정보 아이가 뇌가 발달되는 데는 그 세포 간의 연결도 잘 되어야 되지만 그 세포와 세포가 가진 것보다 그 서로의 정보 간의 연결도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 찾아보도록 하자, 똑같은 색깔 찾아보자라는 이러한 것들이 아이에게 엄마도 같이 즐겁게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엄마가 호기심이 많으면 아이도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무슨 색깔이야? 이건 무슨 모양이야? 너 이전에 세모 배웠으니까 오늘은 네모하자. 이러한 주고받기식 놀이보다는 이거와 똑같은 색깔은 뭐가 있을까? 이거와 똑같은 모양은 뭐가 있을까? 이거와 똑같은 크기는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각각 주변과 실생활과 계속 관계 짓기를 해주고 나면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저건 또 왜 저렇게 다르지? 이건 또 뭐가 다를까? 이건 또 뭐가 이게 그게 새로울까? 호기심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잠깐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나방한다고 떨리나 봐. 어디 가는지. 그리고 얘기 너무 길어서 20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생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생산적 사고. 너무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생산적 그쵸. 사고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어려워. 실수를 네.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가 네. 창의적 사고를 배워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바른 사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틀 속에 딱 넣어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틀에서 어떤 물건을 뽑아내는 게 이건 삼각형이다, 이건 네모다, 이건 뭐다, 동그라미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이런 올바른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작업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두뇌 활동을 우리는 생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적 사고를 아이가 하려고 하면 딱 정해진 답변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경험. 그 시도해 볼 수 있는 경험에서 실수는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엄마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과 엄마의 경계선상에 서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엄마는 엄마일 뿐. 그쵸? 엄마는 우리 아이가 일상에서 어떻게 한다? 일상에서 정말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깊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또래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가, 어떻게 관계를 짓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교수님? 다 했습니다. 정리 좀 해도 되죠?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피부로 와닿은 멘트는 체험을 경험으로 격상을 시키라는 이 멘트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이 체험을 경험으로 격상시킨다는 이 말은 우리 아이가 이해하는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지면서 뭔가를 작업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게 경험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정말 주어진 이 놀이에 대해서 엄마들이 오늘은 한 번쯤
내가 지금 스쳐가는 이 경험들을 정말로 격상이 있는 경험, 처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반복되는 경험으로 뭔가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우리 애들은 훨씬 더 이해를 더 쉽게 하지 않나, 그리고 엄마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뭐냐면 기본 생활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게 습관을, 책임감이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면 실수는 정확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고 아이들한테 놀이방법을 접근하면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냥 흩트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뭔가가 필요한 내용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